사실의 근거의 세계를 바라볼 때 마음이 더 편안하다는 것이다. 대단히 부정적이고 사람을 껍주는 극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실의 근거의 세계를 바라보면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적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살기 힘든 곳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과연 한국이 그렇게 살기 힘든 곳일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한 곳입니다. 의료, 교육, 사회 기반 시설 등 어느 것 하나 크게 부족한 것이 없죠. 현실과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는 무언가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시야를 넓혀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주로 아프리카로 대변되는 후진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 테러가 수시로 발생하며 기후변화는 조만간 지구를 망하게 만들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줄 책, 팩트폴리스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본 책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의 원인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세계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책은 독자들을 테스트하면서 시작합니다. 세계에 대한 질문 13개를 던지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세계 기대 수명은 몇 세일까?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일까 같은 질문인데요. 삼지선 다형이기 때문에 그냥 찍어도 대략 33%의 정답 확률입니다. 즉, 침팬지에게 연필을 쥐어주고 찍으라고 해도 정답률이 33%는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푼 사람들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침팬지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우리는 침팬지보다도 잘 모르는 셈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저자는 그 원인으로 간극 본능, 부정 본능, 공포 본능 등 인간의 극적인 본능 10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래전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던 본능들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왜곡하는지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간극 본능입니다. 우리는 마치 흑백처럼 모든 것을 둘로 나누고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계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낡은 틀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세계 인구의 75%가 중간 소득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중간쯤에서 그런 때로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자는 세계를 기존처럼 두 집단으로 나누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각 단계별 하루 평균 소득은 1단계는 1달러, 2단계는 4달러, 3단계는 16달러, 4단계는 32달러 이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분류는 기업인이 보다 합리적인 판매 시장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가장 가난한 사람을 찾아 경제적 지원을 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간극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평균 비교를 조심해야 합니다. 분산을 살펴보면 겹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둘 사이에 간극 따위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으로 극단 비교를 조심해야 합니다. 국가든 사람이든 어느 집단이나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어느 정도는 있게 마련입니다. 아울러 그 차이가 꽤나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흔히 간극이 존재하려니 생각하는 중간층에 사실은 다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시야가 왜곡됩니다. 모든 게 다 똑같이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 외에는 모두 똑같이 못 사는 나라로 보이겠지만 그 안에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음 중 어느 말에 가장 동의하시나요? A. 세계는 점점 좋아진다. B.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 C. 세계는 점점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 나라 과반 이상의 사람들이 점점 나빠진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도 7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답했죠.
과연 세상은 더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는 걸까요? 이번에 살펴볼 본능은 부정 본능입니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더 주목하는 본능이죠. 여기에는 과거를 미화해서 기억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좀 더 임팩트가 있는 부정적 뉴스를 선별적으로 보도하는 탓도 있습니다. 그럼 진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시죠.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의 극빈층 비율은 29%에서 9%로 줄어들었고, 5세 전에 사망하는 아동 사망 비율은 1800년 44%에서 2016년 4%로 줄었으며, 재난 사망은 1930년대 연 97만 명에서 2010년대 연 7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1980년 58%에서 2015년 88%로 늘어났고, 한 가지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는 아기의 비율은 1980년 22%에서 2016년 88%로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여러 데이터가 존재하죠. 하지만 이러한 점진적 개선은 그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더라도 신문 일면을 장식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부정 본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뉴스에서는 거의 나쁜 소식만을 다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정도의 긍정적 소식이나 점진적 개선은 뉴스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말합니다.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고통을 감시하는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에게는 깊이 내재되어 있는 공포 본능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그런 공포 본능이 생존에 분명 유리하게 작용했죠. 하지만 먼 옛날 인간을 공포에 떨게 했던 많은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공포에 취약하며 그로 인해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공포에 떨면 상황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법이죠. 이런 공포 본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바로 언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낸 하루는 뉴스가 안 됩니다. 하지만 홍수, 살인, 전쟁, 테러는 뉴스가 되죠. 이런 뉴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 드문 일들이 어느새 흔한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팩트를 살펴보시죠.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응답자 중 정답을 맞춘 사람은 10%에 그쳤는데요. 실제 자연재해 사망자는 100년 전에 비해 25% 수준입니다. 그간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약 6%에 불과하죠. 테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세계 어딘가에서 일어난 테러를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합니다. 실제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6년 기준 과거 10년 동안 3배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 사망자 가운데 0.05%에 불과하고 4단계 국가 사망자는 그중 0.9%입니다. 아주 미미한 숫자죠.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3,172명이지만 음주로 인한 사망자는 14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테러는 두려워하지만 음주는 두려워하지 않죠. 공포와 위험은 엄연히 다릅니다. 공포는 우리가 무서워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것에 주목하게 하고 실제로 매우 위험한 것은 외면하게 만듭니다.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공포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공포를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사실을 바라볼 때 진짜 위험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율을 왜곡해 사실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당면한 문제라면 더더욱 그러하죠. 크기 본능의 두 가지 측면은 세상의 발전은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반면 좀 더 극적으로 보이는 일부 사례는 과대평가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제한된 자원을 일부 개별 사례나 눈에 보이는 피해자에게만 쏟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2단계 국가에서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병실 침대나 의사의 수가 아닙니다. 병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적지 않죠. 돈을 투자한다면 정치인이 좋아하는 병원 개원식이 아니라 기본 위생과 간호교육, 예방접종에 투자해야 합니다. 크기 본능을 억제하려면 수를 하나만 갖고 따지지 말고 비교하고 나누어 봐야 합니다. 2016년에 전 세계적으로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은 아기의 수는
420만 명입니다. 너무나 많은 수이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사실이 좀 달라 보입니다. 1950년에 죽은 아기의 수는 144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누기를 통해 비율을 구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1950년에 신생아 수는 9,700만 명이고 사망한 아이는 1,440만 명으로 사망률은 15%가 나옵니다. 2016년에 신생아 수는 1억 4,100만 명이고 죽은 아이는 420만 명으로 사망률은 3%죠. 이렇게 보면 처음에 거대해 보이던 수치가 놀랍도록 낮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수를 더더욱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냉정하게 계산하고 수를 비교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죠. 비난 본능은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입니다. 우리는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개인이 그걸 원해서 그리 되었다고 믿고 싶고 개인에게 그런 힘과 행위 능력이 있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계는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워 보일 테니까요. 사실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개인의 문제보다는 시스템에 주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의 여러 본능을 자극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한 이야기가 몇 차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개개의 언론인을 손가락질해야 할까요? 사실 언론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본능에 똑같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더불어 언론사도 자본주의 시스템 위에 존재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특정 개인과 조직을 비난하기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일에 비난할 사람을 찾기보다 시스템을 봐야 하듯이 좋은 일에도 특정 개인을 칭송하기보다 시스템에 더 많은 공을 돌려야 합니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닦아놓은 사회 기반과 우리 삶을 너무나 편리하게 만들어준 기술 개발이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악당이나 영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홈쇼핑에서 매진임박, 카운트다운에 물건을 사버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말이죠. 마음이 다급해지면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차단되고 빨리 결정하고 당장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과 행동은 후회를 부르는 경우가 많죠. 즉각적 위험은 거의 사라지고 좀 더 복잡하고 추상적 문제를 마주하는 요즘, 다급한 본능은 세계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너무 두려움과 다급함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일부 활동가들은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곧 망할 것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지만 계속 반복되면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너무 자주 외치다 보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다급한 행동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뢰를 지키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세계관을 왜곡하는 여러 본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듣고 보았다고 쉽게 믿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항상 사실의 근거에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세계를 바로 보아야 그 속에서 돈을 벌 기회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기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마지막 당부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사실의 근거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까? 큰 변화는 언제나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하며 나는 두 가지 단순한 이유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정확한 GPS가 길 찾기에 더욱 유용하듯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은 삶을 항해하는 데 더욱 유용하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둘째 이유는 사실의 근거의 세계를 바라볼 때 마음이 더 편안하다는 것이다. 대단히 부정적이고 사람을 껍주는 극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실의 근거의 세계를 바라보면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적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계는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